지금은 7번째 주차, 7주차의 2번째 시간입니다.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4가지 했죠. S, C, A, M까지 했고요. 지금은 P, E, R, 그 다음에 중간고사 레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기준을 매기는 기준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도 중요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찾아도 나오는 형태의 제품이 과제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분을 표현하는, 그래서 7주차 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잘 적용을 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들은 친구들은 과제를 하는데 매우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캠퍼 기법에서 이제 P인데요. 자, put to other purpose에 대한 용도 변경하기입니다. A를 B 용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서도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물건에 또 다른 용도를 찾는 등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질문이에요. 기존의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전혀 다르게 적용하거나 혁신적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라든지 잘 끊어지지 않죠. 안전벨트는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 보면 바퀴, 그 다음에 자전거에는 바퀴에 있는 고무 튜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가다가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차에서 비가 왔을 때 방수가 되는 천으로 두르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수가 되는 천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폐 방수천을 갖다가 방수가 되는 가방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유모차는 누가 타죠? 어린 아이가 타죠. 그런데 이 유모차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어르신의 이동수단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용도를 변경을 해보는 겁니다. 계란판을 모아서 방음벽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드학에서 폐 방수천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었게 됐는데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료비가, 원가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폐 방수천을 만들게 되면 재료비는 적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작업하는 공임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된 그러한 형태의 천은 작업하기가 좋지만 구겨지고 훼손 정도가 다른 형태의 천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형태보다 매우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싸진 않아요. 생각보다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현재 있는 제품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개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란판 방음벽이에요. 그래서 계란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제품을 가지고 소리를 줄여주는 방음벽으로 인테리어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평상시에서 즐겨보던 것들을 다른 용도로 바꿔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eliminate라는 제거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A를 구성하는 A1, A2, A3 중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어떻게 될까? 평소에 불편함이나 문제를 통째로 제거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특정한 부분, 성분, 기능 등을 제거해보면 문제 해결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략하면 좋을까? 꼭 필요한 게 아닌 것이 무엇일까? 컴팩트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한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가 너무 크죠. 이 부분의 선을 제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요즘에는 매우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무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이렇게 나오죠. 저지방 우유 어떤가요? 맛있나요? 맛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가 싼가요? 비싼가요? 일반 우유보다 저지방 우유가 가격이 엄청 싸진 않죠. 어떤 경우에는 일반 우유보다 저지방 우유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는 일반적으로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를 쓰고 남은 형태의 지방이 없는 형태의 우유를 상품화해 가지고 다이어트용 우유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제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PC도 마찬가지로 본체와 모니터가 따로 있는 것을 일체형 PC로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인덕션, 전기로 가스를 대신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화기인데 무선 전화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있는 뚜껑을 제거해서 오픈카를 만들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는 형태가 제거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버스 리어레인지 재배열하기인데요. 자, A, B를 B, A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거나 뒤집는 등 색다른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 순서, 위치를 바꾸거나 조정해서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재배열하면 좋아질까?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죠.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속도를 바꾸면 어떨까? 이런 것들입니다. 장갑. 여러분들은 다 장갑을 손에 끼죠. 이거를 발에 끼면 어떨까요? 발가락? 양말이 되죠.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발가락 양말을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발가락 양말을 신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아주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무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나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장갑이 손가락이 이렇게 다 있었을까요? 없었죠. 벙어리 장갑이었어요. 벙어리 장갑. 손가락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벙어리 장갑에서 손가락 장갑이 됐죠. 지금 양말은 벙어리 양말이에요. 그쵸? 벙어리 양말에서 있는 것보다 발가락 양말이 훨씬 더 땀을 잘 흡수하고 혹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요? 발가락 양말이? 그런데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재배열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위에 문은 냉동실, 밑에 문은 냉장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양문형 냉장고이죠. 그렇죠? 그리고 점퍼도 양면 점퍼, 안에 색깔 다르고 밖에 색깔 다르고 또 뒤집어서 입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병 뚜껑이 아래에 있는 화장품병,
이런 것들도 있죠. 화장품을 항상 쓸 때마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맨날 쓸 때마다 불편해요. 근데 이게 케찹처럼 밑으로 내려와 있는 화장품 병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지럽 형태든 다른 형태든 이렇게 밑으로, 뚜껑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아래에 있는 게 화장품, 케찹,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형태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뒤집거나 배열을 바꿔보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잘 보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과제 중에 한 페이지,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대체해서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과제이긴 한데요. 이런 거예요. 스탬퍼 기법을 적용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모자를 예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자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과제가 생기는 거죠. 모자는 다 똑같은데 이 모자를 또 새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대체하면 대체하는 거죠. 모자 대신에 신문지나 종이봉투 또는 쇼핑백 또는 비닐 이런 걸로 접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 라는 거죠. 모자는 항상 부피가 크니까 내가 평소에는 A4지처럼 노트에 있는 책에 있는 꽂혀 있는 종이 같았는데 얘를 접어서 쓰면 모자가 된다 하면 부피도 줄고 괜찮을 수 있겠죠. 이렇게 대체하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조합을 하면 어떨까? 모자에다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를 넣어놓고 들으면 어떨까? 그래서 모자와 mp3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모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mp3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모자를 세척할 때는 mp3를 빼고 세척을 하고 다시 mp3를 넣어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거나 응용하면 모자를 실내에서는 벗은 모자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접어서 브로치처럼 예쁘게 옷에 달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센스 있게 접어서 브로치처럼 장식을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양하게 적용하거나 응용하거나 하는 부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대하고 축소하려면 하면 어떨까? 모자를 야구 관람 등 할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모자를 확대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명이 쓰는 모자. 재미있겠죠? 같은 팀을 응원하는데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이 응원을 한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혼자 쓸 때는 하나였다가 여러 사람이 그것을 결합해서 쓴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확대 축소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제 헌 모자 등을 이용을 해서 정리함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라는 거죠. 그러면 모자를 정리함으로 쓸 수 있겠구나. 또는 모자를 가지고 물고기 잡는 뜰채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다른 용도로 쓰려면 어떤 방법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뭘 제거할 수 있을까? 땀이 나지 않게 모자의 윗부분을 제거하거나 망사처럼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부 모자에서는 위에가 없는 밴드형 모자도 있긴 하죠. 자, 이런 것들처럼 뭘 제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뒤집으면, 재배열하면 어떻게 될까? 모자를 뒤집어서 가방으로 쓰게 한 다음에 다시 가방에 물건이 없으면 또는 뺐으면 모자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물건을 갖다 주려고 할 때 가방에다 넣어서 물건을 들고 갔어요. 근데 물건을 주고 나서 가방만 들고 오기는, 빈 가방 들고 오기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때 그걸 접어서 뒤집어서 모자가 되면 쓰고 올 수 있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캔퍼 기법에 대해서 내가 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고 조합하고 적용하고 응용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뭘 제거할 수 있는지, 뒤집거나 재배열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와, 이거 좋겠는걸?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없다면 한 가지에 꽂혀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두뇌를 만들려면, 머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대체하거나 조합하거나 적용하고 응용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뭘 제거할 수 있을까, 뒤집으면 뒤집어하면 어떨까라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릴리가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어 했던 곳은 예시바였다. 토론을 하게 되는데 우리와 공부 방법이 다른 유대인의 공부 방법인데요. 예시바는 전 세계 유태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는 이들의 도서관이다.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시끄러운 곳으로 유태인 공부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곳이다. I'm here at a library, although it's more of a unique place because it's a place where Jews study. And I'm going to take a look at how Jews actually use this unique study method. So let's go take a look together.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인종은 좌석 배치가 독특해서 어느 누구도 혼자 공부할 수 없는 구조다. 예시바의 유태인들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 큰 소리로 토론하고 있었다. 한국 사람으로 나와요. So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d in here is actually just the noise level. You know, you see a lot of people talking with each other and, having debates and conversations. And that's not something that you'd normally think of when you think of a library. I know that at Harvard, it's totally silent when people are studying. But here, people are talking and having conversations, and that's actually studying for them because the Jewish method of learning isn't just about reading the text and memorizing the text. It's about engaging in a dialogue, not only with the text, but also with another person or several people to discuss it. And through this, you're able to develop your opinions and really, take the lessons from the text in a more meaningful manner. 그래서 릴리가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어 했던 곳은 예시바였다. 예시바는 전 세계 유태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는 이들의 도서관이다.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시끄러운 곳으로 유태인 공부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곳이다. I'm here at a library, although it's more of a unique place because it's a place where Jews study. And I'm going to take a look at how Jews actually use this unique study method. So let's go take a look together.
배치가 독특해서 어느 누구도 혼자 공부할 수 없는 구조다. 예시바의 유태인들은 2명씩 짝을 이루어 큰 소리로 토론하고 있었다. So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d in here is actually just the noise level. You know, you see a lot of people talking with each other and, having debates and conversations. And that's not something that you normally think of when you think of a library. I know that at Harvard, it's totally silent when people are studying. But here, people are talking and having conversations, and that's actually studying for them because the Jewish method of learning isn't just about reading the text and memorizing the text. It's about engaging in a dialogue, not only with the text, but also with another person or several people to discuss it. And through this, you're able to develop your opinions and really, take the lessons from the text in a more meaningful manner. 영상이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도서관인 예시바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려면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탔죠. 우리나라는 뭐 한 명도 안 탔죠. 평화상 빼고, 평화상은 노벨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노벨상, 과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못 땄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토론을 할 때 보다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번 주에 대한 퀴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캔퍼 기법을 적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번 주에 대한 내용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험 겸 하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만 올리고 시험으로 레포트 쓰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원래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캔퍼 기법을 적용해서 대체, 결합, 적용, 응용, 수정, 확대, 축소, 다른 용도 사용, 재배열, 뒤집기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과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는 것으로 과제를 하고요. 수업 비율을 변경을 했다는 걸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발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했던 평소 점수가 있는데 이 평소 점수를 조금 낮추고 그 부분을 기말고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말고사가 30%였는데 기말고사를 40%로 올리고 평소 점수는 30%였는데 평소 점수는 20%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부분으로 점수를 더 부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의상 안 돼서 그 부분은 기말고사에 한 10%를 올려서 변별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은 레포트로 대치를 합니다. 자,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를 개발해 보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없는 것이죠. 대신에 현재 쓰는 것을 대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형식은 파워포인트로 제출을 하는데 내가 예쁜 폰트를 써서 작성을 했다 하면 폰트를 포함해서 저장을 하든지 폰트를 같이 보내주든지 압축을 해서 보내주든지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폰트를 포함하지 않아서 글자가 깨져서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자, 폰트 포함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폰트는 파워포인트에서 저장할 때 저장 옵션이 있어요. 그 저장하는 화면에서
이름 쓰는 부분 있죠. 파일 네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조그만 아이콘이 있는데 누르면 저장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그 저장 옵션에서 폰트 포함을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야지 글씨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글자를 깨지게 보내면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를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파일 네임의 규칙이 있는데 전공, 학번, 이름, 아이디어 제목, 중간고사 라고 쓰고 .pptx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 저장할 때 생성되는 파일 네임이니까 파일의 확장자니까 이렇게 앞에 규칙은 자기의 전공, 학번, 이름 쓰고요. 아이디어가 뭐다 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편지를 썼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었는데 이게 전화로 바뀌었고 전화가 무전기로 대체되고 무전기가 삐삐로 대치가 되고 삐삐가 핸드폰으로 대치되고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대치가 됐죠. 그러면 스마트폰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가 소식을 전하는 형태로 대치가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태에서 새로운 대치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안경으로 만들었고 그 안경이 렌즈로 대치가 됐죠. 지금 안경과 렌즈를 혼용해서 쓰죠. 그 다음에 그 레이저 수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전에 음식을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아궁이를 썼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가스라는 에너지가 생겨서 가스레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전기로 하는 인덕션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라고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더운 공기로 해서 하는 것들에서 음식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현재는 혼용해서 써요.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를 혼용해서 쓰죠. 아궁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쓸만한 것들 중에서 이걸로 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상상에 의거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신이 생활하는 것 중에 불편한 것 또는 현재 쓰는 것 중에 이걸 해결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런 게 조금 바뀌면 사람들이 편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하나를 내고 그것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포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창의적 성격의 특징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견을 했다 하는 부분을 쓰고요.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한 것들을 리스트업하고 자신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도출 방법 및 결과를 쓰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용을 해보고 강제 결합법도 적용해보고 엮기법, 드레싱을 적용하고 결점을 연결해서 적용해보고 들여다보기 하고 관찰한 내용 쓰고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쓰고 트리즈에서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됐는지 쓰고 관찰과 해석에 대해서 관찰한 부분과 해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스캠퍼를 적용을 해서 제품 적용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써주면 됩니다. 제출 방법 및 기한은 제출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하는데요. gre@gmail.com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기한은 5월 9일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레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메일이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